탄핵 전국 속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석학원 기독교학부 교수들의 2주 영성수련회 참석자들이 신앙 간증을 전했습니다. 재단법인 21세기 포럼에서 신년 감사예배와 함께 이사장 입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와 함께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교파 연합 기도 모임 원크라이가 10주를 앞두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으로 치달은 가운데 여야 간 대립이 팽팽해질수록 탄핵 찬반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부터 탄핵 찬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연합 기도회까지 현장 소식 배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기습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최초로 발부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여야 간 대치가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웃도는 맹추위에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외치는 그리스도인 연합기도회가 서울시 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열렸습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퍼져나가는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와 소외되었던 이들의 몸짓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희망을 부어주십시오.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포함한 32개 교회와 기관은 윤 대통령의 위헌적 행태를 비판하며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건능교회 손주환 목사는 분노의 에너지를 개혁으로 바꿨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또한 행동하고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이 땅을 개혁하는 일에 쏟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급한 개혁은 내란 수괴를 파면하는 일일 것입니다. 200여 명의 기독인들은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 이망석 목사는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문제 앞에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교회들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것이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의 가치가 민주주의 질서들을 지키고 또 헌법 질서들을 수호하는 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기도회 직후 참석자들은 서울시청부터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6번 출구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위정자들은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고 깨어있는 시민,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걸 잘 감시하고 또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되고 내란에 대한 건 마감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더 나아지는 것을 보는 게 한편 같은 날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체포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8일 탄핵 반대 모임을 결성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백석학원의 기독교 학부 교수들은 2주간의 영성수련회를 소화했습니다. 저희 구티비 뉴스에서도 보도해드렸는데요.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새해를 함께 맞은 교수들의 신앙 간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대학교 교목실에서 학원 복음화 부장을 맡고 있는 김대인 목사. 김 목사와 교목실은 캠퍼스 노방전도 프로그램인 화목우주선을 작년에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우리 설립자님께서 2024년도 2월 달에 우리 교직원 예배를 통해서 집적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백석대학교에서 집적 전도를 통해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교목들과 선교부 학생 모두가 뛰어들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지난해 2,200여 명의 미전도 재학생들이 결신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 연말 연초 2주 동안 영성수련회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망설여졌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팀을 꾸렸습니다. 영성수련회를 사실 가기 전에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학기가 끝나면 우리의 모든 체력을 다 쏟아붓는 그런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 100여 분이 모여 있으니까 은혜 받더라고요. 예, 학원 복음화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괜히 주신 게 아니다. 그것을 또 나 혼자만 가진 게 아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성탄절과 연말, 새해를 지나 올해 1월 4일까지 2주간 열린 백석학원 기독교학부 교수들의 영성수련회. 신학교 중 처음 시도하는 이 기나긴 도전에 새벽 예배부터 저녁 집회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 동참한 교수들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신앙의 간증을 쏟아냈습니다. 막상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걱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축제를 마련해 주시고 날 여기로 부르셨구나, 이런 감격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한 번 한 번 예배를 참여할 때마다 정말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고,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그 사회복지학부 담임 목회를 맡으면서 불신자 아이들이 거의 90%에 달하는 아이들에게 체프를 인도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25명에게 세례식을 거행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은 숫자의 세례를 거행했던 기억이 나고요. 어떤 구원의 확신,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세상의 수많은 대학과는 달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백석학원. 그러한 사명으로 학생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직원들 스스로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영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백석학원이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채플이나 강의실뿐만 아니라 캠퍼스 어디에 있어든지 교직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백석학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가슴에 품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기독교학부 교수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기도한 이들의 간증이 많은 이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부산 지역 기독교 문화 확산과 차세대 지도자 육성에 힘쓰는 재단법인 21세기 포럼이 창립 20주를 맞아 신년 감사예배와 이사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불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에 힘썼던 동서학원 설립자 고 장성만 박사는 부산 지역 기독 실업인 또 전문 직업인 17명과 함께 지난 2005년 21세기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이후 21세기 포럼은 기독교 문화를 양성하고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매년 기독 문화 대상을 시상했고, 세계 정세와 사회적 논제를 다루는 포럼을 56회 개최했습니다. 또 비전 100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21세기 포럼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신임 이사장과 함께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21세기 포럼 창립 멤버이기도 한 이성만 신임 이사장은 고 장성만 박사의 좌우명이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새기며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말씀에 힘을 얻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 21세기 포럼도 이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로패를 받은 양한석 전임 이사장은 앞으로도 21세기 포럼을 위해 힘써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21세기가 있는 동안, 제가 또 살아있는 동안 우리 21세기 포럼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안 놓도록 할 걸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말씀을 전한 김문은 목사는 부산 지역 기독교 문화를 위해 힘쓰는 포럼과 협력기관들이 요셉과 같은 지혜로 사역들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대의 그런 신선한 리더십,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항상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현장에서 실력이 발휘되는 요셉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난세를 잘 감당해서
저를 보면서 나는 이 어려운 시대를 뚜벅뚜벅 걸어왔다 할 수 있는 오늘의 복된 자리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협력기관 대표들은 영상을 통해 신년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1세기 포럼은 앞으로도 부산 지역 기독교 문화 발전과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위해 포럼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와 함께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구티비 사옥에서 열린 2025년 신년 할애 예배에서 이영훈 목사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100여 명의 임직원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대한민국이 과거에 매달린 탓에 지금의 탄핵 정국까지 오게 됐다며 기독교 신앙은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새해 우리 구티비 모든 임직원들은 과거와 단절하고 여러분에 주어진 새로운 축복의 한 해 미래를 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갖고 돈 벌어먹고 사람들은 무속인들입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대한 단절과 미래에 대한 도전과 축복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호수아 말씀 그대로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 결단하고 일어서 꿈과 희망을 갖고 전진나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고 내 오른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365일 나날들이 복된 축복의 날들로 여러분에게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초교파 연합 기도 모임 원크라이가 내년 제10회 기도회를 앞두고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원크라이가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8일 열린 원크라이 기도회 10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회장 박동찬 일산 광림교회 목사는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며 시작한 원크라이가 지금까지 이어져 감사하다며 연합 기도를 통해 잠들었던 교회들이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원크라이는 올해 부산과 울산, 대전, 광주, 익산, 공주, 목포 등 국내를 비롯해 대만, 폴란드, 호주 등 해외 기도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1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5년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샬롬 부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할애회에선 한장총 소속 25개 장로교단 대표 등이 모여 신년 인사와 새해 덕담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교회 회복과 전국 안정, 복음 통일 등을 위한 합심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한장총 권순웅 대표회장은 신년 예배 설교에서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해라며 한국교회가 본질적인 복음을 회복하고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섬겨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남성교회가 2025년 새해를 맞아 6일부터 신년 특별 기도회를 열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새해 시작을 알렸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성도라는 주제로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 기도회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와 능력을 나누며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한 안효관 담임 목사는 특별 설교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오직 주님의 성령이라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힘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과 나라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도 함께 진행되며 성도들은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편 전주 남성교회는 선교와 복음 전파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섬김 사역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장에 투입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국수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과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수본은 전날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 공문을 보냈으며 공문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의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수사 인력과 기간을 축소하는 등 여당이 지적한 독소 조항을 수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범위 축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재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최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5번째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2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박 처장은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 오늘 응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등의 방안을 정부에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해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직한 전공의들의 내년 상반기 복귀를 위해 수련 중단 후 동일병원 지원금지 조항 유예와 군입영 연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조치들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원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7일 오전 중국 서부 시장자치구 르카쩌시 강진으로 126명이 사망했고 이재민이 6만여 명이 발생했다고 현지 당국이 9일 밝혔습니다. 시장자치구 당국자는 이번 지진은 규모와 강도가 크고 진원이 얕았으며 진앙지 주변으로 마을이 집중돼 비교적 심각한 가옥 손실이 야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화통신은 이번 강진과 관련해 39개국 정상과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시 주석에게 전화나 서한을 통해 위로를 표했다고 전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언급했습니다. 시장자치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 기준 여진은 모두 1211회 발생했고 규모 3을 넘는 여진은 33회, 가장 강한 여진은 규모 4.4였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 지역 팔레스타인 주민 사망자가 4만 6천 명을 넘어섰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2023년 10월 전쟁 시작 이후 4만 6,006명이 숨지고 10만 9,378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보건부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앞서 가자지구에서 무장 세력 17,00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현지 시간 9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 수가 12,000여 명에 이르며 최근에도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인명피해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부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약 3년 가까운 기간에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사망자 12,300여 명이 나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알나시프 부대표는 작년 9에서 11월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 수가 57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알나시프 부대표는 드론 공격은 사전에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할 수 있는데도 민간인 사망자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향방에 대해
삼국의 국익에 부입하는 것으로 계속되겠지만 추가 진전될지는 모르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10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메뉴얼 대사는 전날 현지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은 가치에 기반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격자형 안보 틀에 따른 것으로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끌 외교 정책은 바이든 정권과는 적잖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차츰 기온이 올라 영상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강릉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도, 부산 5도, 대구 4도, 제주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도 비상시국 속 시민들의 행동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와 파면을 두고 찬반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모두의 합심 기도가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